자, 오늘은 사주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데 막상 설명하려면 어려운 삼합을 한 번에 정리해 볼게. 삼합은 지지 세 글자가 한 팀이 돼서 같은 오행의 흐름을 크게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좋아. 육합이 비교적 개인적인 친밀감 쪽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면 삼합은 더 사회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팀플레이로 보는 게 이해가 빨라. 자, 오늘 영상 끝나면 4개의 삼합을 외우고 실제 해석이 어떻게 써먹는지도 감이 잡히게 될 거야. 삼합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야. 방향이 같은 세 글자가 모여 세력을 만든다. 세 글자가 모이면 그냥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에너지가 어디로 쏠리는지가 훨씬 선명해져. 그리고 삼합은 재미있게도 역할 분담이 있어. 누군가는 밀어주고 장생지겠지,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왕지겠고, 누군가는 정리하고 보호해. 그건 묘지야. 그래서 삼합이 강한 사주는 개인 플레이보다 조직, 프로젝트, 네트워크처럼 함께 굴리는 힘이 커지기 쉬워져. 자, 이제 외우기부터 한 방에 끝내버릴게. 자, 이 표 하나가 핵심이야. 자, 봄은 해, 묘, 미, 목 삼합이고, 여름은 인, 오, 술, 화 삼합이야. 가을은 사유축, 금 삼합이고, 겨울은 신자진, 수 삼합이야. 그러니까 봄은 해묘미, 여름은 인오술, 가을은 사유축, 겨울은 신자진. 이렇게 리듬을 타서 외우면 금방 이해하고 외울 수 있을 거야. 그럼 실제로 삼합을 어떻게 보느냐? 내 사주의 지지, 즉 년지, 월지, 일지, 시지에서 세 글자 조합을 찾으면 돼. 세 글자가 딱 맞아떨어지면 팀이 완성된 거고, 두 글자만 있어도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흐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두 글자가 있을 때는 반합이라고 이해하면 좋아. 그리고 운에서 마지막 글자가 들어오면 그 흐름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합, 두 글자만 있다가 운에서 한 글자가 와가지고 삼합이 되면 그 역량이 더 강해진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중요한 건 삼합은 어떤 오행으로 몰리는가를 먼저 보는 거야. 목이면 성장과 확장, 그 다음에 화면 확산과 성과, 금이면 정교함과 완성, 수면 흐름과 연결 같은 식으로. 자, 첫 번째 봄의 팀 해묘미 목은 묘가 중심이야. 왕지라고 하지. 생왕묘 중에 묘가 왕지인 거지. 나무의 확장이 본체야. 해는 물처럼 중심을 살리려고 힘을 보태는 서포터 역할로 이해하면 쉽고, 해수는 장생지니까, 미토는 토처럼 정리하고 보호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느낌이 있는 거야. 화개살이니까. 그래서 해, 묘, 미가 강하면 뭔가를 키우고 넓히는 흐름이 강해져. 사람을 키우거나 브랜드를 키우거나 실력을 키우거나 확장이라는 방향이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아. 자, 두 번째, 여름의 팀이야. 인호술, 화, 삼합이지. 오가 중심이고 불의 정점 같은 자리야. 이는 추진력, 땔감, 스타트업의 엔진처럼 중심을 살리기 위해 앞에서 밀어주는 거야. 술은 가드 역할로 보면 좋은데 새는 힘을 잡아주고 열이 유지되게 정리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술토는 화로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 그 불이 타다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 은은하게 온기가 남아있지. 그 술토는 화의 기운을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인호술이 강하면 결과를 밖으로 드러내는 힘, 성과, 스포트라이트, 확산력이 커지기 쉬워. 그러니까 화니까, 불이니까 여기저기 뻗쳐나가잖아. 그러니까 확산력이 커지고, 그 다음에 밝으니까 스포트라이트도 받을 수 있는 거지. 대신 가열되면 쉽게 번아웃처럼 꺼질 수도 있으니
지속 가능한 열로 만들도록 관리하는 게 포인트야. 자, 세 번째, 사유축 삼합이야. 이 사유축 삼합은 유금이 중심이야. 금은 완성도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유금은 우리가 금전으로도 보거든. 그 금전은 뭐야? 우리가 동전 같은 거 있잖아. 그 동전 하나에, 그 조그만 동전에 금전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 아주 가치, 그 조그만 거에 가치를 담고 있으니까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지. 자, 사화는 중심이 단단해지도록 앞단에서 힘을 공급하는 역할로 보고, 축토는 흔들림을 눌러서 형태가 무너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느낌이 강해. 그래서 사유축이 강하면 디테일, 마감, 규칙, 정리, 품질 관리 같은 데 강점이 생기기 쉬워. 대신 너무 굳어버리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완성도와 융통성의 균형을 같이 보면 좋아. 자, 다음. 자, 네 번째, 겨울의 팀 신자진 수삼합이야. 자, 자수가 중심이고 수는 흐름과 연결이 핵심이야. 자, 신금은 길을 열어주고 추진해주는 역할이고, 장생지니까, 진토는 묘지로서 담고 정리해서 새지 않게 관리하는 역할로 이해하면 깔끔해. 그래서 신자진이 강하면 정보, 학습, 네트워크, 이동, 유통 같은 키워드가 잘 붙어. 관계를 넓히거나 지식을 모으고 흘려보내는 힘이 좋아질 수 있는 거지. 다만 물은 방향을 잃으면 흩어지기 쉬우니 내가 무엇을 위해 연결하는가, 목적을 잡아주는 해석이 아주 중요해. 자, 여기서부터는 응용이야. 삼합을 외우면 뭐가 좋아지냐? 충이나 거리감, 대립구도가 훨씬 빨리 보여. 자, 봄의 팀과 가을 팀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명 충돌, 교체, 변화 같은 그림으로 읽히기 쉽고, 왜냐? 해묘미는 목이고 가을의 팀 사유축은 금이니까 금극목하는 거지. 자, 여름 인호술과 겨울 신자진도 비슷하게 대비가 커. 야, 여기서 팁 하나. 목과 화는 상승하고 확장하는 흐름이고, 금과 수는 하강하고 수렴하는 흐름으로 정리해두면 삼합끼리의 기운 대비가 훨씬 즉각적으로 보일 거야. 충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자리바뀜, 리셋, 방향전환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자,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예시 느낌만 잡아볼게. 자, 지지에 해묘미처럼 한쪽 팀으로 쏠림이 생기면 그 기운이 협력해서 한 방향으로 몰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해묘미면 목의 방향으로 기운이 몰리는 거지. 자, 삼합이 강하다는 건 칼처럼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장점은 집중력, 추진력, 성과가 커지는 거고, 주의점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대 기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야. 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외워볼게. 봄은 해묘미, 여름은 인호술, 가을은 사유축, 겨울은 신자진이야. 이 네 줄만 우리 걸로 만들면 삼합 해석은 훨씬 쉬워져. 자, 다음 영상에서는 삼합이 실제 사주에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해석 포인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어서 한번 다뤄볼게.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칠게.